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이전에 이어서 습관성 유산 환자분의 케이스를 난소 기능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경우 160cm가 넘는 키에 49kg의 마른 체격이었지만 체성분 분석상으로는 근육량이 현저하게 적어 비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신의 순환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몸의 깊은 부분에 있는 자궁과 난소로의 순환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하체의 근력 운동, 그리고 특히 중심부, 체간에 해당하는 코어 중심의 운동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에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라는 형태의 단순한 움직임 말고 실제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형태의 적극적인 운동을 권유드렸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데드리프트, 그리고 코어 중심의 허리, 하복근, 골반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 이분이 평상시에 좋지 않았던 소화 기능과 냉증, 기본적인 순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도 병행했었습니다. 본인도 지금 나이에 자연임신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어 시험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연임신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해보자 라는 결심이 있으셔서 임신 시도를 하기로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기는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못하다가 정상적인 월경이 회복된 지 2주기가 지나고 월경통이나 월경 양상이 괜찮아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자연임신 시도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기째에 자연임신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자연임신도 가능하구나 라는 기쁨도 잠시 유산에 대한 공포감이 자연임신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근증이 있는 상태라 임신 전 월경 양상이 아무리 양호하다 하더라도 자궁 내의 면역 기능과 순환 기능은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안정적인 혈류 공급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태, 태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말인데요. 임신 중에도 복용 가능한 처방으로 안태의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혈류 공급은 처방으로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임신 전 꾸준한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임신 전 유산 후에 조리를 할 때 근력 운동에 대해서 강하게 티칭을 했었던 것이었죠.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에 성공하신 상황이라 근육량이 실제로 많이 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 이러한 왜소한 체격인 경우에는 근육량이 수치상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충분히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경우 근육적으로의 순환량이 증가되어 근육 운동을 하기 전과는 다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안정적인 임신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임신 중에 본인이 덜 힘들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신 기간에는 늘어난 혈액량과 체액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임신 중 부종이나 저림, 순환장애, 그리고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서 허리나 골반, 무릎 등의 관절에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신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본인이 편안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임신 전 근력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분 케이스로 돌아가서 임신 확인 이후에는 안태시키기 위한 치료와 함께 절대적인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가도 다음 검진일이 다가오면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다 심해지는 입덧으로 몸까지 힘들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몸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약했던 소화 기능으로 임신 중 입덧이 너무 심해서 울렁거림과 구토, 그리고 멀미 증상까지 생겨서 생활하기가 조금은 힘드신 상황이었죠. 임신 중에 비위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식사도 소량씩 자주 섭취해서 영양 공급이 충분해질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임신 전 준비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운동과 식사 패턴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습니다. 7주 차에 업무상으로 오래 서 있으면 소량의 출혈이 보였지만 안정을 취한 후 바로 그 출혈은 멈췄고, 그렇게 7주, 9주가 지나 태아의 심박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이즈도 주수에 맞게 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2주를 지나 입덧도 약간 감소되고 생활도 안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반이 완성되는 16주와 20주 검진에서도 태아와 양수, 태반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유산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반이 완성되는 16주에서 20주 정도까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면 한약 복용을 중지하고 출산 후에 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분의 경우 나이도 있고 이번에 아이를 잃게 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임신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한약 복용 용량을 줄여서라도 계속 복용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분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35주까지 한약을 복용을 하셨습니다. 성근증이 있는 상태라 임신 초반까지는 커지는 경향이 있고 혈류 흐름이나 면역학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궁 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신 중기 유산의 우려가 되지 않으면 20주 이전에 치료를 종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특이한 케이스로 35주까지 복용을 하시고 39주 차에 출산을 하셔서 현재는 건강한 아이와 육아 전쟁을 벌이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케이스는 연령으로 인한 난소 기능 저하와 자궁 질환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이후에 출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임신 전과 임신 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유산을 경험한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과 생활 관리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산이 반복된다면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